오피스텔 계약했다가 신용위기, 신용불량위기, 전세대 가압류 걸려. 자,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은 후 분양하는 것보다도 건물을 짓기 위해 펜스를 치거나 땅을 파면서 분양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양을 잘 받는 것도 복불복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럼 오피스텔을 그냥 받았는데 신용불량은 뭐고 가압류는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리브스라는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내용이 자세히 잘 다룬 기사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듯한 기사입니다.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지난 1월 2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는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사전 점검이 진행됐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파구청에서는 사용 승인을 해줘 논란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총 100세대로 그렇게 크지 않는 규모로 90세대가 분양됐고 이 중 36명의 예비 입주민들은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다면서 오피스텔 전세대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했고 법원은 이걸 받아들여서 가압류 결정이 난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가장 복잡한 상황이에요. 잔금 치르려고 하는 분양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고 가압류를 한 분양주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등기를 넘기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한 건데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시행사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양주까지도 걸린 문제로 상당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잔금을 치러서 등기하는 분양주들은 가압류에 대한 어떠한 통지나 내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은 겁니다. 시행사는 이런 상황을 다른 분양주에게 잘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등기를 치르고 잔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도 알아보고 세입자도 알아보고 뭐 이런 과정에서 가압류가 딱하니 걸려 있으니까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대출 연장도 안 되니까 현금 보유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신용불량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경우 간혹 가다가 생기는 경우 제가 좀 봤는데 진짜 대출금 안 갚으면은 은행에서 압박 엄청 들어오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비 입주민들은 대출 연장을 하거나 저축은행 대출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야 함에도 중도금 대출을 해줬던 저축은행에서 연장을 안 해주고 오히려 빨리 중도금을 갚으라고 하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대출을 연장해주는 저축은행이 있다고 하는데 대출금리가 9%대라 9%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돈을 빌려 중도금을 대출을 갚았다 하더라도 가압류 해지를 하지 못하면 등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자금이 없어가지고 버티지 못한 분양주만 그냥 죽어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36명의 예비 입주민들이 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시행사가 해방 공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시행사가 돈이 있으면 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할 겁니다. 자, 오늘 한마디. 분양주끼리 송파구청에 가서 같이 함께 시위도 했는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할 거면 같은 분양주끼리 귀뜸이라도 해주고 가압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